네,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전략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까지 좀 있었던 바로 큰 시작을 했던 월요일인데요. 오늘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2700선을 앞두고 복잡해지는 셈법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확실히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시장에 대한 전략들부터 먼저 분석해 주세요. 네, 금요일 날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열인 모습은 분명하니까요. 늘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나 종목에 갈 때 과열이다 이렇게 말하면 과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주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또 과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못 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단지 이제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추세가 변환이 일어났다든지 하락 추세라든지 그런 기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증시를 강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문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금은 확실히 엔비디아 이꼴 AI 반도체 수요인 것 같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에서도 살아남고 있다. 그래도 어느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주가 차트 좀 보실까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은 필요하다. 늘 다른 파트들이 과열로 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지난주에 HBM이나 반도체 IP DSP들이 좀 갈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글로벌 시황 요소, 매크로 요소들이 있느냐, 호재냐 악재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호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큼 정말 매출액이 4배가 늘고 영업이익이 거의 7배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검증의 과정을 잘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양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 때 정말로 시장의 의견이 어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또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내용 나왔는데 정말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잔치집 손님이 어디로 오는지, 즉 저 PBR에 있었던 수급이 어디로 오는지 또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죠. 빠른 시기에 지금 안 됩니다. 올해 2024년에 첫 고비가 명절 전으로 왔어요. 이제 명절이 넘어가고 2월이 끝나는데 당연히 저희 속내야 빠른 속도로 가고 증시가 안정감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내 감정을 알아주지는 않는다. 조금 더 긴 관점으로 3월까지 관찰을 잘 해야지만 지난주까지 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3월 말에 4월, 5월 잘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렸거든요. 밀고 올라옵니다. 2630선까지 내려갔다 밀고 올라오는데 밀고 올라오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뽑아내릴 때 확실히 좀 뽑아내려야 되는데 왜 밀고 올라오느냐, 내려갈 때 확 내려가지. 저 PBR에 있었던 수급들이 지금 낙수 효과를 어디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나쁜 국면은 아닌데 오늘 들어오지 말고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양해 때 착 무너지고 늘 조정받을 때 깊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히 좋거든요.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암기해라. 2600선, 2550선. 이것을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변환하면 200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348포인트 그리고 342포인트.
이 언저리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에서는 2600선, 2500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2600선 이렇게 다가올 때 기회가 있었을 텐데 2630선까지 빠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모습이면 사실은 별로 먹거리가 없죠.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망추이로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략 예정입니다. 낙수효과로 수급이 이제 떨어져 나올 텐데 2700선을 넘을 수 있는 섹터를 선정해서 바로 따라갈 것이냐. 대표적으로 오늘 뭐 반도체 파트, SK 하이닉스 좀 보실까요? 오늘 기업 안 메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도 거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5만원에서 갭으로 띄웠죠. 그리고 이번에 16만원 갈 때도 갭으로 띄웠는데 오늘 갭 안 메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버티거든요. 갭 메꾸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남아있지만 과열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2차전지 뭐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강세인데 그리고 지금 저 PBR이 빠지면서 자동차까지 살아나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의 움직임을 함께 훑어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통해서 좀 전략을 짜봐야 될지 한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세 가지 섹터 어디서 전략 주실까요? 네, 오늘은 뭐 반도체는 뺐고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저PBR 관련주 다뤄봤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 있는 저PBR 관련 종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오늘장도 오후장에서 탄력이 붙는 쪽이 2차 전지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류 변화 움직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이 움직임을 어떻게 좀 이용을 해봐야 될지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기류 변화 움직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뭐 포스코 그룹주의 시간이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엔캠 전액의 이제 시간인데요. 쉽사리 이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까의 이제 연속 속상인데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2차전지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원래 전액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작년에 들은 적도 없고 기타 소재나 장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좋고 뭔가 개인 수급세가 몰려갈 때는 지금 차트 모습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데 조심해야 되고요. 우선 30만 원이 갭으로 메꿨거든요. 여기서는 높은 확률로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돼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쉽지 않죠.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적색 신호고 이 전액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신규로 들어가신 분은 완전 적색 신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분할 매도 차익 실현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익절 잡아야 된다. 정리를 해드리고 미증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금요일날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관계를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죠. 지금 테슬라의 모습인데 테슬라가 완벽하게 210불 안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만 봤을 때 2차전지 부분은 엘보말이라든지 힘 못 씁니다. 그리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나 루시드 그룹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 모습인데 금요일도 12%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지금 2차전지를 보게 되면 상대적 선방을 하고 있다. 좋은 모습이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도력을 형성해야 하는 지금 파트가 이제 전액이에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이 중에서 이제 동아기업이 가장 안 좋은 쪽이고, 힘이 약한 쪽이죠. 그나마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엔캠 다음으로 강한 모습인데, 이 구도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쏠림이 있는데, 뭔가 좀 기조 변화가 보입니다. 살짝 깊은 조정으로 가나? 그리고 뭔가 LFP 쪽에 조금 그 냄새를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한다 LFP에 관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예요. 기존에 분류됐던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좋은 종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자이글이라든지 오늘 상한가 직행했고요. 그 다음에 탑 머티리얼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뭐 몇 개 있습니다. 시장에 파워는 LNF도 LFP에 관해서 좀 서둘렀던 종목이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밀고 들어왔고요. 시장이 좀 변화된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배터리 3사 셀 업체들도 지금 LFP를 합니다. 늘 말하지만 LFP 기술력이 3원계보다 절대 뛰어난 게 아니고 리사이클링이 안 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고 지금 시장에 MS가 높아져 가고 있다. LFP 폄하했던 사람들이 지금 싹 없어졌거든요. 빨리 우리 국내 기업들이 서둘러 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점유율도 높여가야지만 중요할 것 같고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3원계를 한 70, 80 하고 LFP를 이제 2, 30 정도 해가지고 균형추를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캐틀이나 이런데 MS가 높여가지고 문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국가에서도 보조금 안 주고 지금 기업에게 떠넘기는 구조 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죠. 재고 쌓이고. 그러면 마진율은 떨어지고 그럼 저가형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악화 길로로 가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보조금 줄 겁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정리해드리고 점유율 확대를 이제 노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워낙 LFP가 지금은 조금 주도권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니까 좋은 기술력 3원계인데 가격에서 밀린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시장에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닥권에 대한 인식들 여러 종목들 있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분명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상단이 어디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단이 어디냐 많이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퍼포먼스 쪽은 지금 올해 전반기까지는 전해액의 시간이다. 그리고 뭔가 LFP 기조로 넘어가고 있다. 오늘 자이글, 뭐 탑머트리얼, NNF 그리고 몇몇 2차전지 장비 종목들 오늘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주가 밀리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이제 원티어가 에코프로 BM이죠. 기술력만큼은 완벽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됐는데 상단에 올라가는 탄력,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 시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뭐 근데 단기 소나기일 것 같고 조금 더 기업에서 이번에 컨콜을 해줬는데 LFP에 관한 뭐 지금 에코프로 BM 파일럿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시세 반등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작년에 소외됐던 종목 위주로 수급이 오고 있다. 역시나 2차전지 파트는 짧게는 안 된다. 긴 관점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좀 많이 내려왔다.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도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LFP 배터리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지점, 그 크게 지난해 그런 랠리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긴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조명받는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탄력이 빠지지 않고 시장 분위기랑 또 관련이 없이 종목별로도 잘 가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전략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은별앵커님 이 한 줄평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쉽사리 식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했는데 제약바이오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좀 미뤄졌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그 투심 자체가 늘 주가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쉽습니다. 이제 투심 자체가 직결구도가 하반 경직성이 됐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가장 제약바이오에 큰 이제 역할을 좀 주지 않습니까? 뭐 미뤄졌다 그럼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물론 주도주 안에는 계속 편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버리면 안 되고요. 2차전지 버리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버리면 안 되고. 근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뒤에 지금 다룰 게 저 PBR인데, 여기서 수급이 떨어져 나오면서 실망 메모리 이제 갈 곳을 찾는데, 저 PBR이 가진 파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하반 경직성을 만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가는 모습이 삼바 모습인데, 며칠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바가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0.25%고요. 계속 그냥 1% 내의 등락 과정. 대장주가 버텨주니까 다른 데도 버팁니다. 네, 지금 다른 데도 버텨요. 반도체가 지난주까지 가면서 선별화 들어가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사볼까. 뭐 오늘 주성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와요. 주성도 올라왔고 장 초반에 조금 반도체 파트들이 하이닉스가 버티면서 좀 튀었습니다. 예. 다 안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런 찰나에 조정받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를 제약바이오가 들어오는데 신규는 안 들어와요. 신규는 가는 종목 알테라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 시그널 드렸어요. 알테오젠 조심해야 됩니다. 알테오젠에 이제 기회가 있으려면 여기서 완벽하게 찍어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좋지 않고 그러면 오늘 ADC 가죠. 자가 면역 쪽 가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뭐 신약 쪽, 뭐 HLB, SK바이오팜 나쁘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여기도 뭐 계속 가게 되면 뭐 바이오시밀러, 자가면역, ADC는 섭섭할 테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분명히 투심 자체가 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낙수 효과는 좀 없다. 뭐 디움바이오나 툴젠이나 등등 제넥신이나 공략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낙수 효과는 좀 멀은 것 같고요. 속도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는 이렇게 변곡 돌파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HLB 나가는데 속도 이꼴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속도도 빠르고 안정감도 있고 주가에 그런 건 없고요. 속도가 좀 빠른 종목들은 변곡 돌파 종목들을 고르시고 뭐 알테오젠 이런 거 너무 각도가 높죠. 이런 거 좀 패스하고 뭐 하나 조금 더 이야기해 본다면 레고캠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면 기회가 있는 쪽이니까 쉽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쪽으로 해보시고 안정감은 여러분들 이제 기간행보 기간행보가 뭐가 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완벽하게 기간행보죠. 한미약품.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추구할 거면 여러분들 퍼포먼스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별로 한다면 분명히 수익의 기회 제약바이오에서는 있다. 지금 균열구도 안 났다. 그리고 가는 종목들만 가니까 쉽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좀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확실히 공략할 만한 섹터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속도와 안정감 중에 잘 선택을 하셔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이 전략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 PBR 관련 종목에 대한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요. 성장주로 돌아오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성장주로 그 수급들이 다시 유입이 좀 될까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또 발표가 됐는데 내용에 대한 실망감인지 아니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 게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제가 저 PBR 할 때 우리 은변호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지주사나 은행사, 손보사는 제가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놔둬라 몇 번을 말씀드렸고 저 PBR 안에서 굳이 할 거면 자동차 부품만 하셔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물려도 가능성이 있고 긴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수익 관점으로 분명히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건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측면은 성장주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 PBR 안에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안 꼽는 찐빵입니다. 이게 뭐가 내용이 있는지 진짜 모르겠고요.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정말 많던데 주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가치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 뭔가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스스로가 핵심이죠, 여러분. 문구에 연 1회 자율공시. 자율공시가 핵심입니다. 스스로 자율공시. 스스로자. 아무 의미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스스로 하면 무엇을 주겠느냐?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게 뭐냐? 강행 규정이나 법률 개정이 전혀 안 됐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법률로 옥죄거나 강행 규정으로 옥죄거나 강행적으로 하게끔 만들면 신뢰감이 있고 분명히 따라오는 수급세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강행 규정으로 못 박았으니 이거는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너네가 스스로 계획 수립을 하면 인센티브는 제시만 할게. 뭐 안 좋아서 제시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삼성물산인데 주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갭으로 떨궜고요. 이제 제가 우려했던 거 그대로 이 시간대. 물리면 지금 다시 17만 원이 돌아올 것이냐. 지주사인데 지금 7%가 망가지고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가 덜 망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딱 22만 9천 원 언저리에서 지지받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제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인 기관들이. 자동차 중에서도 저 PBR A꼴 성장주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여러분들 오늘 성우하이텍 모습인데 20%대 가고 있고요. 화신 모습인데 오늘 6%대 지금 5.6 12,570원. SL 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센스고 선정을 제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부품으로 하시는 분들은 등록 과정이 심하지 않죠. 오히려 올라오는 구도.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주사, 은행, 손보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는 앞으로도 수급을 집중시킬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금융 지주 모습인데 21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대 빠졌고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색다른 내용을 내놓으면 이쪽으로 수급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들이 소외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파이 나눠먹기긴 한데. 근데 뭐 좋은 내용 이야기 안 하면 계속 저 PBR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리고 성장주로 수급이 돌아오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리 끝났습니다. 자동차 파트를 제외한 섹터, 저 PBR 안에서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주사, 은행, 송보사들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 몰리신 분은 빠르게 손절 여부 결정을 시나리오별로 작성해보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용이 발표된 부분이 생각보다 좀 심심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쇼박스인데요. 지난 2월 6일에 이제 추천들 주셨고 사실 내용도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이 단기 테마 접근을 주셨고 파묘 수혜주로 보셨는데 일단 200만 명 빠르게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달란착을 했습니다. 뭐 조금 더 관객 수가 늘어날 걸 기대해 보면서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단기 수익 챙길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김민준의 스타일이고요. 뭐 테마를 할 때도 기본적 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매번 기술적인 그 접근 포인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딱 제 스타일이죠. 20일 전에 이제 드렸는데 오늘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갭이 4,000원 이상 뛰었으니까 이 갭이 메꿔지는지 안 메꿔지는지 메꿔지면 매도 관점이고 갭이 메꿔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갈 것 같고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최대어들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스포는 안 하고 강추 드리고요.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과 토착신앙, 토삭신앙과 어떤 뭐 일본 감정 이런 부분들이 잘 버무려서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500~60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관객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더 랠리가 펼쳐집니다. 단지 갭이 메꿔지면 조금 추세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제시하겠습니다. 갭 메꿔지면 무조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4,700원까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저도 사실 주말 중에 봤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평점도 지금은 8점 이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갭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4,700원이라는 점 쇼박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마음 AI 준비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쪽으로 보시는데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앵커님 분위기가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저도 매매나 테마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늘 퍼포먼스나 속도가 좀 빠르면 좋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나 회원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기술적인 완성도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혹독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쇼박스하고 다르게 매매이지만 기술적 접근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 볼 일이 없고요. 맞춤형 뭐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한다.
완전 자율 중에 이제 AI 워브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다 좀 두들겨 봤는데요. 기술력은 아직 좀 멀은 것 같은데 지금 모바일 월드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괜찮겠다. 재무 자체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지금 끌고 가는데 손절가 찍기 전까지 상장 폐지 위험은 없겠다. 지금 내년부터 흑자 전환 된다고 하는데 실적 기반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모멘텀 반응했을 때 주가 수익 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결정하셔야죠. 뚫리면 뭐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올라가면 수익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손절가 25,000원 뚫릴 시에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AI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왜 마음 AI를 주실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는데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로 함께 주셨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마음 AI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